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지금 우파 진영 내에서는 좀 특이한 믿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한테 뭐 패배주의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패배주의에 너무 찌들어 있는 게 지금 우파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이 두 가지를 다 막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두 개 다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배주의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목숨 걸고 끝까지 막겠다,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기억을 해봅시다. 조혜주 선거관리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못 막았죠. 조혜주 선거관리위원을 임명 강행하는 거 못 막았어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다들 기억하시죠? 주식 투기 이런 거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무조건 막겠습니다, 못 막았어요. 각종 장차관들, 장관들 무더기로 그냥 다 통과됐어요. 청문회에서도 못 막았어요. 패스트트랙이 처음에 될 때 몸싸움하고 온갖 난리를 쳤어. 패스트트랙 처음에 나왔을 때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자유당에 있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수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해가면서도 못 막았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이야 윤석열이 열심히 문재인 정권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우판에서는 이제는 윤석열을 영웅시화하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처음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도 무조건 막겠다, 목숨 걸고 막겠다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임명됐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막았던 적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전 것들은 지금 공수처나 선거법 개정안 이런 거에 비해서 그 무게감이 더 작습니다. 오히려 뭐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정말 원하고 있는 것 같죠. 조국을 임명 강행하면서 그렇게 온 국민적인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끝까지 부르짖었던 게 사실 공수처,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 공수처에 대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전에 뭐 조혜주, 이미선, 장차관들, 애초에 패스트트랙,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임명 강행할 때 이것보다 공수처의 무게감이 더 크면 컸지 작지 않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도 못 막았었는데 자유당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막을 수 있다 라고 믿는 그 논리나 근거가 뭔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다 이유는 있어요. 이전에도 다 이유는 있었어요. 이전에도 다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못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쉽겠는가. 그런데 황교안 당대표가 하다 안 되니까, 본인이라고 이렇게 단식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단식까지 했어요. 단식을 했다는 말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막고 싶은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패스트트랙이 강행이 되는 것을 보고 있느니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어 하면서 단식을 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을 했습니다. 뭐 좋아요. 뭐 진정성이 있어. 다 좋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2년 반 동안 겪어왔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1야당의 당대표가 단식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얌전히 이제 물러나고, 아,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공수처도 포기하고 선거법 개정안도 깨끗하게 포기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서 정말 민주당이나 청와대로 하여금, 야, 공수처가 만약에 그냥 강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역풍을 맞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줘야지 이것을 포기하지, 그 전에는 포기할 리가 없다. 황교안이 단식을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보건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파 진영에서도 더더욱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당대표 단식이 좀 길어지니까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대화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어차피 민주당은 공수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수처만 통과하면 되는 거지 선거법 개정안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의석수가 주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복잡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은 어떻게 날리고 공수처만 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이해찬도 느꼈겠죠. 그러면 황교안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 협상이 가능했느냐. 자, 그러면은 공수처를 우리가 협상을 해줄게. 선거법 개정안은 깨끗하게 없는 일로 합시다. 황교안 당대표가 이해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해찬이 받아줄 수 있겠죠.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공수처 같은 경우도 이미 이해찬이 와서 대화를 먼저 하자고 했기 때문에 한 수 접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렇게 협상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 당신네들이 원래 말했던 그 공수처는 안 돼. 그건 완전 독재기구야. 그건 완전 개주타포 같은 거야. 말이 안 돼. 북한의 보위군부 같은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선거법 개정을 일단 치워. 그리고 공수처를 그래 우리가 좀 양보해줄게. 공수처 설치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손을 봐야 된다. 이 정도 협상이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 안 할 생각으로 이해찬이 와갖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강행을 한다.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그냥 강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오로지 내 생각만 해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봐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뭐하고 했다고 해서 민주당과 문재인이 공수처를 접어요. 연동형 비례제도 접어.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풍이 불겠죠. 엄청난 역풍이 불면서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의 리더십과 이해찬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지금까지 뭐 했어 그럼? 이렇게 조국 사태까지 문매를 맞으면서 어떻게든 공수처를 밀어붙이려고 그 난장판을 쳤는데 이게 뭐야? 결국 다 밀려서 공수처도 못하고 선거법도 못하고 완전 개판됐잖아 하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쑥대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문재인과 이해찬이 모르겠는가? 민주당이 모르겠는가? 당연히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도 목숨 걸고 이거를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야당이다. 힘이 없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옵션을 쥐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청와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차라리 좀 협상으로 가서 선거법 개정을 일단 치워버리고 서로 원하지 않으니까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준다고 협상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민주당이 원하는 걸로 협상을 해야지 협상이 되지. 민주당이 원하는 게 공수처니까 자 그럼 좋아. 황교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도 좀 모양이 나와야 되고 당신네도 좀 살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선거법 개정은 없던 걸로 치고 그리고 공수처로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 협상을 하는데 원한 대로는 안 되고 우리가 약간 뜯어 고치겠다. 이것에 대한 협상을 한 다음에 이거를 공수처로 우리가 받아주는 걸로 하면 황교안 입장에서도 단식을 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치워냈다 하는 명분이 서서 단식으로 황교안이 성공했다라는 인정이 되겠죠.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도 황교안이 단식해서 이거 얻어냈어 하는 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과 문재인 입장에서도 어떻든 간에 공수처가 이리저리 바뀌긴 했지만 어떻든 간에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서 서로 좀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래야지 민주당과 청와대도 양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냥 앉아서 죽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 못했습니까? 민주당과 청와대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걸 보고만 있겠는가? 그럴 리는 없다.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투쟁을 하고 뭐 논쟁을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상대방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들을 봐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이런 모양이었다. 이렇게 해서 황교안은 황교안대로 나름대로 구축을 하고 나름대로 내가 단식을 해서 얻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모양은 좀 나오면서,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고, 근데 이 공수처가 지금의 그 공수처는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든지 그 이후에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은 공수처를 없애든 뭘 하든 할 수 있다. 그런 방안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거법 개정을 치워버리고 공수처를 협상으로 가져간 다음에 이 공수처를 적당히 그래도 좀 괜찮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뭔가 결론이 그래도 좋게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이거는 좀 신의 한 수일 수도 있다. 정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협상을 잘하게 되면은 충분히 황교안 당대표나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괜찮게 해내게 되면은 그래도 우파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그래도 황교안이 단식을 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 하는 정말 좋은 모양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이 끝났어요. 근데 얻은 게 없죠. 얻은 게 없어요. 황교안 당대표 단식을 얻은 게 뭐가 있죠? 실질적으로 얻은 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났다. 국민들은 지금 우파 말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황교안이 단식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단식한 걸 아는 사람도 왜 단식한 거야? 그 단식해서 결과가 뭐야? 없다. 어떤 사람들은 지소미아를 막았다라고 하는데 지소미아는 미국의 압박으로 막힌 거죠. 황교안이 3일 정도 단식했다고 해서 문재인이 이걸 포기했겠습니까? 그럼 정무수석은 왜 황교안을 찾아왔는가? 오히려 민주당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서 지소미아를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포기하면 뭔가 없어 보이니까 오히려 친일 프레임을 자한당에 씌우기 위해서 오히려 정무수석이 황교안 당대표를 찾아온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뭐 좌파 국민들이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또 야 어떻게 황교안이 일본을 위해서 단식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써먹기 위해서 그냥 온 것이지 황교안 당대표의 단식 때문에 지소미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 미국 의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각종 국가 안보, 뭐 국방 이런 데에 관련된 사람들이 파견이 나오고 이렇게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을 압박을 하니까 여기에 굴복을 한 것이 지소미아 연장, 뭐 말장난을 놓은 거지만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을 뭐 종료시킨다, 뭐 이딴 식으로 말장난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지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을 해서 얻은 성과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극과 극으로 갔을 때 과연 청와대가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냥 쉽게 포기를 해주겠는가? 그러기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내년 총선에 어느 정도 얻었으면 좋겠냐? 다들 100석 정도 얘기를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도 그래도 100석은 얻을 것 같지 않아? 우리가 100석만 얻어서 개헌 저지선만 어떻게든 막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패배주의인 겁니다. 이거야말로. 아니 선거에 이길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선거에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기는 게 뭐야? 100석 이상을 얻는 걸 이겼다고 할 겁니까? 150석을 최대한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0석을 얻어야 이긴 거지. 아니면 적어도 130, 140석은 얻어야 이긴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몇 석입니까? 내년에. 100석인가요? 개헌만 저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긴 건가? 선거에서 이긴 건가? 선거에서 이길 생각조차는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안 하는데 정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개헌만 막으면 돼?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개헌만 막으면 돼? 그게 아니죠. 이거야말로 너무 지독한 패배주의에 찌들다 못해서 백석에도 만족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해 있다. 이게 진짜 패배주의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4, 5개월이나 남았어요. 시간은 충분하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황골탈퇴를 하고 일반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일반 국민들의 앞에 서서 국민을 이끌고 리딩하고 국민의 몫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150석도 가능하다. 왜? 문재인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이렇게 못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경제는 개판이고 안보는 폭망이고
전 세계가 조롱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가 수시로 넘나들고, 북한? 수시로 미사일 쏘죠. 이제는요, 북한이 미사일 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 한 방만 쏘면 우리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미사일 쏴도 쟤네 또 쐈네. 안보 불감증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모조리 다 말아먹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만 잘하면 150석도 얻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최소한 150석이 되어야지 맞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 왜 100석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이 너무 못해서 100석은 얻을 수 있다며? 근데 역설적으로 문재인이 이렇게 못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못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럼 150석은 못 얻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패배주의 아닌가요? 100석이면 됐지 뭐. 개헌 저지선만 넘으면 됐지 뭐. 이게 패배주의 아닌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더 한 수를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토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좀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으면 150석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안 돼요? 왜 안 돼? 민주당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도 좀 어려우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제니 뭐니 이렇게 하고 장난을 치는 거는 알겠지만, 민주당 어쨌든 위성정당까지 어떻게든 해서 과반수 이상의 실질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그게 안 되냐?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 150석. 내년 선거. 황교안 당대표가 당대표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 총선에 압승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 어디 갔어? 이 자신감 어디 갔어? 왜 못해? 150석을 얻겠다고 당당히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100석이 뭐냐? 100석에 만족할 거냐? 그럼 선거 끝난 거야?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패배주의요? 제가 패배주의요?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지금 너무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는 우파 진영을 흔들어 깨워서 150석 이상. 자유한국당을 개혁만 시키면 150석도 가능한데 왜 100석에 만족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다시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렇지 민부론, 민평론인가요? 이렇게 줄줄 있잖아요. 이 시리즈 책 내는 거 징비록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보면은 저도 얼핏 보면은 내용이 꽤 괜찮아요. 근데 홍보가 안 된다. 이것들 잘 다듬어서 정말 국민들한테 책 읽어보라고 던져주지 말고 아무도 안 읽어보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메시지로 던져서 카드 뉴스 정도 같이 카드 뉴스는 한 1, 2분이면 보니까 아주 심플한 카드를 제작하든 뭘 하든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제발 탄핵에 대한 산을 좀 넘고 탄핵의 강을 좀 건너고 이렇게 해서 150석 최소한 그 정도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다시피 제발 적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라. 민주당을 이기려면 청와대를 이기려면 청와대는 어떤 생각일까? 민주당은 어떤 생각일까? 이 정도 생각도 좀 하고 좀 꾀스럽게 조금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꾀를 좀 부리고 잔머리를 좀 써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냥 오로지 순교, 오로지 정의 이런 것만 외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당대표 정말 단식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단식 이후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단식하고 끝이 아니에요. 단식하고 이 이후에 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소한 이 두 사람의 입에서는 내년 총선 100석 이런 소리가 아니라 150석을 우리가 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가 절반 이상을 얻으면 정말 이 나라를 다시 희망이 있는 나라, 자유가 숨쉬는 나라, 정말 너무 위태로워서 북한이 미사일 빵빵 쏴도 아무 감흥도 없는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안보도 튼튼하고 경제도 건실한 이런 나라로 저희가 확실히 만들어내겠습니다. 저희에게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주세요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만큼 논리, 그만큼 뭔가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부터라도 하시라. 이제부터라도 하시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